나는 오래 살아오며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많이 보아왔다. 웃고 있을 때와 침묵할 때, 약속을 할 때와 그것을 어길 때의 얼굴은 전혀 다르다. 사위의 얼굴도 그랬다. 처음 딸의 손을 잡고 우리 집 문턱을 넘던 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 불안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때의 나는 그가 가진 약함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도 외면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 어른의 직감은 늘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다. 딸은 성실했고 아이를 낳고 집을 지켰다. 사위도 일은 꾸준히 나갔다. 그러나 그의 어깨에는 항상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저녁이 되면 말수가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겪는 삶의 무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술 냄새는 문을 열기 전부터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의 흔적이 아니라 도망의 냄새였다. 나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장모로서 오래 망설였다. 다가는 더 큰 상처를 만들까 두려웠고 가만히 있자니 딸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마다 아이가 잠든 뒤 딸의 눈 밑에 그늘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말 대신 한숨을 삼켰다. 사위는 술을 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짐은 반복될수록 가벼워졌고 술병은 점점 더 자주 비워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딸이 병원에서 돌아오며 계산서를 들고 서 있었다. 치료비와 대출 상환, 생활비가 겹쳐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았다. 숫자들은 무심했고 반복되는 현금 인출은 분명한 패턴을 그렸다. 그 패턴은 집을 향하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가 도덕이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나는 사위의 돈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그 선택이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아이와 딸의 일상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돈을 빼앗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경계는 얇았고 나의 마음은 그 경계 위에서 떨렸다. 돈을 내 손으로 옮긴 날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벽을 타고 퍼지는 듯 했다. 사위의 걸음은 무거워졌고 시선은 나를 피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어른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술로 밀어 넣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더 큰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매달 지출을 적었다.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딸의 교통비, 병원비, 집세를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다. 숫자들이 안정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다. 안정은 누군가의 자유를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가를 치르는 얼굴이 매일 내 앞에 있었다. 침묵은 말보다 큰 비난이 되었다. 사위의 술 문제는 단번에 사라지지 않았다. 술자리는 줄었지만 그가 느끼는 분노는 줄지 않았다. 분노는 집안의 공기를 얼게 만들었다. 아이는 이유 없이 울었고 딸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옳다고 믿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답이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어른의 자리라는 생각만 남았다. 나는 과거를 자주 떠올렸다. 젊었을 때 나 역시 많은 것을 잃었고 통제받는 삶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었다. 하지만 조심은 때로 결단을 늦추고 늦춤은 상처를 키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위의 눈에서 나를 향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대신 경계와 계산이 자리 잡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딸은 중간에서 갈라졌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잃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딸에게서 어릴 적의 모습을 보았다. 어른들의 선택에 끼어 울던 아이의 눈을. 그래서 더 흔들렸다. 나의 선택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시간은 흘렀고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관계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했다. 작은 소리에도 금이 갈 듯했다. 나는 매일 같은 다짐을 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오늘은 버티자. 이 선택이 언젠가 그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말자. 하지만 믿음은 날마다 시험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돈을 쥔 손이 떨릴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커졌다. 나는 장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이었다. 그리고 어른의 선택은 언제나 환영받지 않는다. 다만 그 선택의 끝에서 누군가가 다시 숨을 쉬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 날의 공기가 더 차가워질지 조금은 풀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다음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사람을 시험하고 시험은 결국 선택의 값을 드러낸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서야 인정했다. 돈을 내 손에 쥔 채로 보낸 계절들은 길었고 그 길이만큼 마음은 달아갔다. 사위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무거웠고 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집 안을 휘감지 않을 뿐이었다. 변화는 늘 그렇게 작게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화로 부르지 못하고 버팀이라고 부른다. 나는 나 자신을 자주 들여다보았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선택한 나의 마음이 과연 정직했는지, 혹시 두려움이 앞서 결정의 옷을 입힌 것은 아닌지. 그러나 아이가 자라는 소리, 딸의 숨이 조금 고른 밤들을 떠올리면 후회는 쉽게 말을 잃었다. 삶은 언제나 완전한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나눠들라고 말할 뿐이다. 사위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피해 다녔지만 그 속에는 예전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 분노가 모두 사라진 자리에 체념과 자각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던 단계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 변화의 문턱에서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돈을 쥔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완전한 반환이 아니라 책임의 분할이었다. 삶은 갑작스러운 자유보다 단계적인 신뢰를 요구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지출 기록을 함께 검토했다. 계획은 종이에 남았고 숫자는 말없이 사실을 증명했다. 술이 줄어든 자리에 남은 돈이 무엇을 바꾸는지 아이의 옷과 약, 집의 온도에서 드러났다. 변화는 설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때 힘을 가진다. 그 경험이 쌓이자 사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왔다. 그 아주 조금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딸의 얼굴에도 빛이 돌아왔다. 웃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짜였다.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의 얼굴에서 내려놓음이 보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의 역할은 지배자가 아니라 완충자였다는 것을. 충돌을 막고 상처를 분산시키는 존재. 그 역할은 칭찬받지 않는다. 다만 소음이 줄어들 때 비로소 존재가 드러난다. 사위의 술 문제는 완치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았다. 대신 관리라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넘어질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줄이는 삶. 그는 자신의 손으로 급여의 일부를 가정으로 가져왔다. 나는 그 손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을 하나 풀었다. 신뢰는 한 번에 주어지지 않는다. 매달, 매주, 매일 조금씩 쌓인다. 나는 내 선택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개입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을 것이다. 평가의 끝은 언제나 갈라진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다. 아이는 안전했고 딸은 버텼으며 사위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셋이 함께 숨을 쉬는 공간이 유지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노년의 나는 더 이상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가 스스로 서도록 돕는다.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을 배웠다.
돈을 완전히 내려놓은 날, 손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무거워졌다가 이내 평평해졌다. 책임은 나눌수록 지속된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배웠다. 사위는 아직도 나를 어려워한다. 그 거리감은 아마 오래 갈 것이다. 그러나 적대는 아니다. 조심스러운 존중,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최선이다. 삶은 최선으로만 굴러간다. 최악을 피하고 차선을 택하고 그 차선을 지키는 힘으로 하루를 넘긴다. 나는 그 하루들이 쌓여 관계가 된다고 믿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고백한다. 나는 완벽한 장모가 아니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어른이 되려 했다. 선택의 순간마다 아이와 딸의 숨을 먼저 떠올렸고 그 다음에 사위의 회복을 생각했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집의 공기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얻은 결론이다. 세월은 계속 흐를 것이다. 술의 그림자는 때때로 고개를 들 것이고 신뢰는 다시 시험받을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나는 이제 그 질문에 덜 흔들린다.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은 돈보다 크고 관계는 통제보다 깊다. 그 깊이를 믿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